자,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 침대 위에서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일단 20살 초반의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숨진 상황인데 침대에 숨져서 아이가 누워있는데 이 부모는요, 무섭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발견해서 아침에 아이가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죽어 있었으라고 생각해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바로 119나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늦게 신고했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게 일단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해봐야지만 이 아이의 몸에는 멍 같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고요. 턱에도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침대 밑에 끈에 목이 졸려서 조금 죽은 걸로 그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친 것인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3살 아이가 그 평균적인 나이의 체중이나 키보다는 조금 수척하고 작아 보였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냉장고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평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아이 몸이 이렇게 수척한 것은 아닌지. 다행히 아이가 먹을 것은 냉장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의 경위나 이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무서워서 신고 못했단 말 두 가지 다로 볼 수 있는데 진짜 무서워서 신고 못했다면은 이 말이야말로 자신의 범행에서 죽었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아하. 안 그러고는 무서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여서 그렇죠. 무서워서. 자기 운명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무서웠단 말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자기의 범행을 좀 방증해 주는 거다. 근데 이게 만일 거짓말이라면은 이 죽여놓고 7시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갖다 회피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7시간 늦은 거지.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통 사람으로서 아기가 아무리 아기라도 죽었으면 있죠. 그것부터 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빨리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어쨌건 이 사건, 이 어린이의 죽음에는 이 부모의 어떤 개입이 있다. 이런 걸 강력하게 추정하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마주한 경찰이 깜짝 놀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아이의 키가 85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그 나이의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보통 이 나이 또래면 키가 1m 정도는 된다면서요, 이종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우 작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영양 보충이 안 됐거나 소홀하게 방치됐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부부가 있는데 자기네 아버지는 친부입니다. 어머니는 계모인데요.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매우 부모들의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학대한 그런 흔적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소문으로 머리 등을 폭행했고 사실 이 나이 정도 되면 애가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3살이 뭐 말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렇고 계모의 경우에도 방을 어지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빗자루 등으로 머리, 종아리 이런 곳들을 많이 때린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살 아이가 온몸에 멍투성이, 얼굴엔 상처투성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과연 이 이웃들은 이 징후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웃들의 증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나 아니면 조금 조심했을 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봤고 여성분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시는 소리.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약간 인지는 했던 것 같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일.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남의 집을 개혁하면 괜히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나중에 그 법원 증인으로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도 낮은데 이 태어난 아이조차도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큰다는 거 우리 이웃집의 부모들도 전부 다 내 자식만의 남의 자식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네.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별일 없으면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전부 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네. 그 좀 지켜준다는 의미로 네. 좀 이상할 때는 빨리빨리 신고하고 지금 신고 의무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웃 주민은 물론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은 네.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빨리 좀 신고 좀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 살펴봤고요.